안녕하세요, 프리터맨입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라라랜드가 개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많은 분들께서 이 영화를 보시고 뮤지컬 영화의 매력에 흠뻑 빠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노래와 춤이 중심이 된 이야기가 스크린에 펼쳐지는 뮤지컬 영화는 다른 장르에서 느낄 수 없는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죠. 뮤지컬 영화 하면 떠오르는 작품들 뭐가 있을까요? 자, 근래의 뮤지컬 영화부터 살펴보자면 레미제라블, 시카고, 맘마미아 같은 작품들이 모두 다 아실만한 작품일 것 같고요. 오래된 고전 뮤지컬 중에서는 오즈의 마법사, 사운드 오브 뮤직 이런 작품들 다 보셨거나 들어봤을 작품들일 겁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범주를 넓혀보자면 레리코 신드롬을 일으킨 겨울왕국, 곧 실사판으로 개봉될 미녀와 야수도 있겠네요. 뮤지컬 애니메이션 영화의 경우 노래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작품의 경우에도 관객들의 뇌리 속에 강렬하게 각인될 영화 속 노래가 흥행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봉한 라라랜드는 현대 뮤지컬 영화의 트렌드와는 다르다는 평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를 연출한 다미엔 차젤레 감독도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 라라랜드는 클래식, 즉 고전 뮤지컬 영화들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촬영 방식부터 고전의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가로폭이 넓은 고전 방식의 촬영 기법인 시네마스코프 촬영을 한 건데요. 지금 시네마스코프는 2.35대 1의 화면비이지만 다미엔 차잘레 감독은 고전 뮤지컬 영화들이 성행했던 1950년대에 주로 쓰인 2.55대 1의 화면비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객들 입장에서는 평소보다 가로가 긴 화면의 영화를 보게 된 셈이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다미엔 차젤레 감독이 밝히기도 했던 라라랜드를 제작하는 데 영감을 준 고전 뮤지컬 영화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사랑해주세요는 루벤 나물리안 감독의 1932년 작품입니다. 시기적으로 이 영화는 할리우드의 초창기 뮤지컬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파리의 양복재단사와 귀족 아가씨의 사랑을 다룬 코믹하면서도 아름다운 뮤지컬 영화입니다. Isn't it romantic?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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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Isn't it romantic? Sitting in the train, the song is gone to sell. 지금 이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 바로 Isn't it romantic은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데요. 아직 만나지 않은 주인공 모리스와 자넷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라라랜드에서도 정체된 고속도로에서의 오프닝 군무신 이후에 세바스찬과 미아가 경적을 울리면서 서로를 스쳐 지나갔던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영화는 일상적인 소음을 리듬감 있게 연출한 오프닝을 시작으로 영화가 진행될수록 아름다운 음악 사운드로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다미엔 감독도 이런 부분이 초창기 뮤지컬 영화로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 영화 중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서머스톡은 당대 뮤지컬 영화의 대표적인 배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주디 갈랜드와 진 켈리가 주연인 영화입니다. 진 켈리가 분한 뮤지컬 제작자인 조가 뮤지컬 연습 공간을 찾는데요. 뮤지컬 주인공의 언니이자 농장 헛간의 주인인 주디 갈랜드가 분한 제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뮤지컬 주인공인 아비게일이 조와의 갈등으로 뉴욕을 떠났고 결국 제인이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미엔 감독이 꼽은 이 영화에서의 인상 깊었던 씬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조가 홀로 무대를 거닐다가 삐그덕대는 부분을 발견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신문지를 발견합니다. 삐그덕대는 무대의 소리와 신문지 소리를 곁들여서 조는 결국 멋진 춤으로 승화를 시키는데요. 다미엔 감독은 이 영화가 우리의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마법 같은 순간을 연출했다고 평했습니다. 파리의 미국인은 헐리우드 클래식 뮤지컬을 대표하는 거장인 빈센트 미넬리 감독의 작품으로 파리에 살고 있는 미국 출신의 가난한 화가가 친구의 약혼녀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주인공인 제리가 친구의 약혼녀이자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해왔던 리사와의 춤을 상상하는 엔딩 시퀀스인데요. 라라랜드에서 세바스찬과 미아가
과거에 함께했던 추억을 되살려서 행복한 순간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엔딩 시퀀스와 참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파리의 미국인의 경우 주인공이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 채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라라랜드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약간은 씁쓸하게 끝난다는 점입니다. 밴드웨건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파리의 미국인을 연출한 빈센트 미넬리 감독의 후속 작품입니다. 왕년의 스타였지만 현재는 인기가 폭락한 주인공이 친구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연에 출연을 제안받고 이를 통해서 다시 재기를 하는 과정에서의 에피소드를 담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결정적으로 주인공인 토니 헌터 역을 맡은 프레드 아스테어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레드는 은퇴를 선언했다가 밴드웨건을 통해 다시 복귀를 했다고 하죠. 다미엔 감독도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뛰어난 카메라 워크, 테크니컬러를 통한 화려한 색감으로 주목을 받은 뮤지컬 영화로 알려지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재기를 꿈꾸는 나이든 예술가의 위대한 초상화로서 가치가 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극중 토니가 가브리엘과 함께 춤을 추는 이 장면, 바로 라라랜드의 세바스찬과 미아가 LA의 야경이 보이는 언덕에서 육군의 롱테이크로 빚어낸 춤추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싱잉 인 더 레인이라는 노래가 익숙한 이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는 역사상 최고의 뮤지컬 영화로 평가받고 있는 뮤지컬 영화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빗속을 거닐며 싱잉 인 더 레인을 부르는 진 켈리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뒤에 만들어진 수많은 뮤지컬 영화들의 대표적인 오마주이자 레퍼런스가 되고 있는데요. 라라랜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영화의 후반부에서 라라랜드의 엔딩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보랏빛 하늘의 몽환적인 분위기에서 두 주인공이 춤을 추는 이 장면은 라라랜드에서 세바스찬과 미아가 플라네타리움, 즉 천체투영관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마법처럼 하늘을 날아올라 왈츠를 추는 모습의 모티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프랑스 출신의 자크 데미 감독이 연출한 셰르브르의 우산입니다. 다미엔 감독은 자크 데미 감독의 작품들을 통해서 이번 라라랜드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 차기작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는데요. 두 남녀가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은 이별을 겪게 되고 아이를 가진 여자 주인공이 오랜 기다림을 뒤로 한 채 결국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지만 3년 뒤에 우연히 과거의 연인을 재회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1950년대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가 현실 도피적이며 판타지적인 특징이 강하다면 자크 데미의 셰르브르의 우산은 좀 더 현실적이고 감정적입니다. 다미 감독 역시 이 영화의 영향을 받아서였을까요? 라라랜드에서 세바스찬과 미아가 재회하는 씬에서 달콤한 상상을 끝내고 현실로 돌아온 뒤에 형성되는 뜨거운 감정은 셰르브르의 우산과 많이 닮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라라랜드에 영감을 주고 오마주가 된 고전 뮤지컬 영화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라라랜드가 먼 훗날 새로운 뮤지컬 영화를 만드는 감독에게 영감을 주고 오마주가 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충분히 그럴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터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